자, 이번 시간은 혈액순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혈액이 순환하는 경로를 설명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혈액순환에 대해서 우리가 볼 건데요. 이 혈액순환이라고 하는 거는 심실이 수축해서, 이게 심실이죠. 두 개의 심실이 수축을 해서 심장에서 이제 혈액이 나오게 되겠죠. 그 나온 혈액이 동맥, 모세혈관, 정맥을 거친 후에 다시 심장으로 돌아오는 현상을 우리가 혈액순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혈액순환의 종류에는 온몸을 도는 온몸 순환과 그 다음에 폐를 도는 폐순환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온몸 순환과 폐 순환을 하다 보면 이 혈액 속에 산소가 많거나 적게 이렇게 변하거든요. 많거나 적게끔. 그때 산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혈액을 우리가 동맥혈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동맥혈이 산소가 많이 들어있는 혈액이 들어있냐면 폐정맥, 그리고 좌심방, 그다음에 좌심실, 대동맥이라고 하는 곳에는 이렇게 동맥혈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동맥혈이라고 해서 동맥에 흐르는 피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동맥혈은 동맥에 흐르는 피가 아니라 산소가 많이 들어있는 혈액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폐정맥은 정맥이지만 동맥혈이 흐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산소가 많이 들어있는 혈액이 있는가 하면 적게 들어있는 혈액도 있겠죠. 그것은 우리가 정맥혈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맥혈이 흐르는 곳은 대정맥, 우심방, 그다음에 우심실, 폐동맥이라고 하는 곳에는 산소가 적게 들어있는 혈액인 정맥혈이 흐르고요. 폐동맥 같은 경우에는 이름이 동맥이지만 정맥혈이 흐르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계속해서 이제 그 중에 온몸 순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온몸 순환은 혈액이 심장에서 온몸을 거쳐서 심장으로 다시 돌아오는 순환을 우리가 온몸 순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옆에서 보는 것 같이 이 심장에서 이게 좌심실이죠. 좌심실에서 이제 수축이 이제 일어나면은 그 피가 이렇게 대동맥을 거치게 되겠죠. 그래서 대동맥을 거쳐서 피가 이렇게 가다가 모세혈관, 온몸의 모세혈관을 이렇게 지나가게 되고, 그리고 정맥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심장으로 들어오는데, 처음에 이제 심장으로 들어오는 곳이, 즉 대정맥이 연결되어 있는 곳이 바로 우심방이죠. 즉 좌심실에서 피가 나가서 다시 우심방으로 들어오는, 온몸의 모세혈관을 거쳐서 들어오는 경로를 우리가 온몸 순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좌심실, 대동맥, 온몸의 모세혈관, 대정맥, 우심방 이렇게 온몸 순환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온몸의 모세혈관에서는 물질 교환이 일어납니다. 자, 이 대동맥에서는 우리가 산소가 많이 들어있다 그랬었죠. 자, 그래서 산소가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온몸의 모세혈관을 지나면서 모세혈관 주변에 세포랑 물질 교환이 일어나겠죠. 자, 그래서 산소와 영양소, 즉 세포에 필요한 물질이 조직 세포로 전달이 되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나 노폐물 같은 세포에 필요가 없는 물질은 다시 온몸의 모세혈관을 수거해가지고 다시 정맥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림에서 보는 것 같이 산소가 적은 곳이 조직 세포죠. 그래서 이제 동맥혈인 산소가 많은 피가 이 세포 온몸 모세혈관을 지나면서 이렇게 세포로 산소를 주고 이렇게 다시 가면서 산소가 적은 상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산소가 많은 동맥혈이었다가 산소가 적은 정맥혈로 바뀌는 순환을 우리가 온몸 순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잘 기억해 두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폐순환입니다. 자, 폐순환은 심장에서 나온 혈액이 폐를 거쳐서 다시 심장으로 돌아오는 순환을 우리가 폐순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바로 우심실이거든요. 우심실에서 수축이 일어나게 되면 피가 이렇게 폐동맥으로 흐르겠죠. 그래서 폐동맥을 흘러가지고 폐에 분포되어 있는 폐의 모세혈관으로 이렇게 지나가게 되겠죠.
그리고 폐에 연결되어 있는 폐정맥으로 오게 되겠고 폐정맥에서 이 심장으로 다시 들어오는데 이 들어오는 곳이 바로 좌심방이죠. 이렇게 돌아오는 순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심실, 폐정맥, 폐모세혈관, 잘못했다. 여기가 아니고 여기가 폐정맥 맞고 폐정맥, 다시 폐동맥이죠. 폐동맥 고쳐주세요. 폐동맥, 폐모세혈관, 폐정맥, 좌심방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꼭 고쳐주세요. 이거 아닙니다. 자, 그래서 폐모세혈관에서도 물질 교환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폐에는 산소가 많겠죠. 숨을 마시니까 산소가 많고 그 다음에 폐모세혈관에서 산소가 적어요. 그쵸? 그래서 산소가 적고 이산화탄소가 많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를 폐로 전달을 하고 폐에 많은 산소를 받아들이는 이러한 물질 교환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기 보는 것 같이 산소가 많은 곳이 폐이기 때문에 산소가 상대적으로 적은 곳으로 이렇게 산소가 들어가게 되고요. 원래는 산소가 적었잖아요. 산소가 적었는데 산소가 많은 쪽으로 이렇게 산소를 받아서 산소가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산소가 적은 정맥혈이었다가 폐를 지나면서 산소를 받아서 산소가 많은 동맥혈로 이렇게 변하는 순환을 우리가 폐순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거 비밀 미션입니다. 9차시 혈액순환글에다가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번엔 아주 단순한 미션입니다. 좋아요 눌러주시고 당일 오전 8시 반까지 9차시 디딤 영상 게시판에다가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으쓱 점수 2점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초 수행자. 자, 그래서 방금 우리가 혈액순환이라고 하는 걸 배웠는데 이걸 이제 통째로 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좌심실을 나가는 혈액이 이렇게 대동맥을 타고 흘러갑니다. 그리고 대동맥 흐르는 게 온몸의 모세혈관으로 가서 온몸의 모세혈관에서는 산소와 영양소를 세포로 전달해주고 이산화탄소 노폐물을 또 모세혈관에 받아온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산소가 적어진 혈액이 이렇게 대정맥으로 해가지고 심장을 들어옵니다. 그것이 우심방이라 했고 우심방에서 다시 이렇게 우심실로 혈액이 흐르겠죠. 그리고 우심실이 또 수축이 일어나면 폐동맥으로 흘러가고 폐동맥에서 폐의 모세혈관으로 흘러가서 여기에서는 폐에 있는 산소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자신이 그 모세혈관이 가지고 있던 이산화탄소를 다시 폐로 보내줍니다. 그리고 산소를 얻은 혈액이 폐정맥을 타고 가서 좌심방으로 가고 또 좌심방에서 좌심실로 흐르고 이렇게 갔다가 다시 흐르고 다시 이렇게 갔다가 계속 이렇게 도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혈액순환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경로를 보자면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어딜 해도 다 한 바퀴 돌아가죠. 우심실에서 폐동맥을 거쳐서 가고 폐의 모세혈관을 거쳐서 간 다음에 폐정맥, 좌심방, 좌심실, 대동맥, 온몸의 모세혈관, 대정맥, 우심방 이런 식으로 혈액이 계속 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어디에서 정맥혈이 되고 어디에서 동맥혈이 되는지를 잘 구분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폐의 모세혈관은 정맥혈이 동맥혈로, 온몸의 모세혈관은 동맥혈이 정맥혈로 바뀐다. 요것 정도 해가지고 요것을 아주 잘 기억해 두시면은 외우기가 쉬우실 겁니다. 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